안녕하세요. SHC의 빚갚기 프로젝트로 다이어트 연재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 후덜덜입니다. 5편은 다이어트의 나머지 원칙들입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원칙들을 쭉 들으시면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하면 누가 살 안 빠져? 아니, 살이 누구든 간에 아예 안 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조건 바른생활 인간이 되시라는 게 아니니까 일단 차근차근 반감 없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원칙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자기 생활을 돌아보세요. 1편 다이어트를 대하는 자세에서 자기 생활을 자세히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 원칙들을 적용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실천해보려고 노력하시고 어쩔 수 없는 건 포기하는 겁니다. 단, 진짜 어쩔 수 없는 건지는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원칙 4.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다. 지난번 간헐적 단식의 공복 상태와 적게 먹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의 기아 상태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소실과 이로 인한 대사량 저하를 방지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후에 살이 더 찌는 요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수치로 알려드리면 1회 섭취량 30g 내외, 1회 50g을 가능한 넘기지 않고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게 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0.8에서 2g을 운동량과 다이어트 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 체중이 50kg이라면 40에서 100g을 하루에 나눠서 먹으면 되는데 1회 50g을 넘기지 않도록 두세 번에 나누어 먹고 먹을 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라는 거죠. 원칙 5. 잘 잔다. 수면의 양과 질을 올린다. 잠은 자야 할 시간에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합니다. 왜냐면 잘 때 지방이 분해되고 몸도 회복되거든요. 그렇다면 막 아무 시간에 잠들고 깨면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가 포함되도록 7시간 이상 주무시고요. 저는 밤 10시에 잠들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아주 가까운 그분이 이렇게 살고 계시죠. 아참, 그리고 이러한 수면의 질을 올리기 위해 카페인이 든 음료는 자기 전 12시간 전에 마무리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잦은 카페인 섭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서 다시 카페인으로 그 피로를 감추려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피를 포함한 모든 카페인 음료를 3일에서 일주일간 완전히 끊어보고 이후 수면의 질과 몸의 변화를 느낀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해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음식물 소화의 부담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원칙 6. 물을 충분히 마신다. 몸이 고장난 상태에서는 갈증과 배고픔도 종종 혼동하게 되는데요. 물은 거짓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1일 권장량은 하루 2리터인데 느낌이 잘 안 오신다면 정수기를 이용하지 마시고 2리터 생수를 사놓고 하루에 그 한 병을 나눠서 다 마셔보세요. 혹시 이렇게 물을 자주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돼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으니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겠고 그 김에 덤으로 스트레칭도 한번 쭉 하면서 바쁜 와중에 여유도 잠깐 찾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도 해보시는 거죠. 사무실에서 주구장창 앉아 초콜릿이나 과자로 연명하던 생활은 이제 굿바이야. 죄송합니다. 원칙 7. 운동을 한다. 특히 아침 공복 운동을 한다. 운동은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시키고 근육도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단순히 칼로리 소모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장수하는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4번 40분가량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운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 연소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전날에 과식이나 과음을 했다면 그 과잉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전에 해소해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원칙 8.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다이어트도 인생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도 닦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보세요. 살이 빠지며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선순환으로의 진입이 시작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니까 건강에 강적입니다. 네, 여러분 도 닦으세요. 원칙 9.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비만인 분들은 칼로리는 과잉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오히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될까요? 일단 종합 비타민제와 오메가3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캡슐도 아침에 공복에 복용하세요. 우리 장에 필요한 유익한 균들이 많아야 살도 빠지고 독소도 줄어들고 만성염증 수치도 내려갑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3 이건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드신다면 외우세요. 오마비CD, 오마비CD, 유산균,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 C, D.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 두 가지,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과 뼈 건강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 면역력과 관련된 비타민 D를 챙겨 드세요. 비타민 B는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비타민 C는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 등 유익한 작용으로 이미 옛날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자,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지금까지의 다이어트의 원칙들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1.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다. 2. 자주 먹지 않는다. 3. 공복 시간을 늘린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 4.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5. 잘 잔다. 수면의 질과 양을 올린다. 6. 물을 충분히 마신다. 7. 운동을 한다. 특히 아침 공복 운동을 한다. 8.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9.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다음 편부터는 적용편, 실천편입니다. 다이어트 원칙들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서 건강을 개선시켜 나갈지 실제 예시를 통해 좀 더 와닿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즐겁고 활력 있는 다이어트와 함께하는 생활하세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후덜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 빼요.